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19 내 몸맘 회복의 최고 기회입니다. 네, 좀 제목이 의아하시죠? 코로나19가 그동안 어떻게 이렇게 전개가 됐을까요?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텐데요. 처음에 중국에 시작해서요,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한국이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소강 상태가 돼가고 있고요. 어디로 넘어갔을까요? 네, 그 다음이 이란하고 이탈리아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또 전 유럽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죠. 네, 그 다음 단계가 어디겠어요? 네,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전파가 되니까 각국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도 그랬습니다만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바이러스를 봉쇄하겠다고 했죠. 네, 그래서 바이러스를 봉쇄하는 방법이 뭘까요? 다 들어보셨죠? 네, 여행 금지, 이동 금지, 학교 개학 금지, 그 다음에 재택 근무, 직장 폐쇄 이런 등등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조치들을 하니까 바이러스를 갖다가 봉쇄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 하니까 네, 사람들의 활동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전 지구적으로 인류의 활동이 확 줄어버렸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자, 이게 일어나는 일인데 이 상황이 마냥 이렇게 비관적이고 힘들고 그런 걸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 첫 번째 측면은요, 네, 지구가 오히려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네, 지구가 회복할 기회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될까요? 네, 인류가 활동을 줄입니다. 활동을 줄인다는 것은 인류 활동이라는 게 대부분 활동이 뭐겠어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생산하고, 더 소비하려고 하고. 이걸 줄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만든 모든 지구에 가하는 여러 가지 지구 오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내가 지구를 바꾼다 해서 말씀드렸던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됐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게 됩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어떻게 줄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과 오른쪽이 금방 차이 나는 거가 보이시죠? 네, 보시다시피 왼쪽은 이제 중국이고요. 네, 여기 중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원지가 됐던 우한, 여기가 아마 상하이쯤 되겠고요. 요점이 아마 베이징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한국도 있죠. 한국의 서울. 네, 그리고 여기 밑에 홍콩이 있습니다. 이 노랗고 또 심지어는 빨갛기도 한 요 표시가 뭘까요? 네, 위성에서 찍은 건데요. 네, 이게 이제 1월 달이고요. 요 반대편은 2월 달입니다. 네, 요 시기에 뭐가 달라졌을까요? 네, 이 노랗고 빨간 거는요, 이산화질소의 농도입니다. 네, 이산화질소의 농도 갖다가 우주에서 인공위성으로 촬영을 한 거거든요. 내가 지구를 바꾼다 해서 온실가스가 이제 두 개를 말씀드렸어요. 제일 큰 게 이제 이산화탄소고요. 두 번째가 메탄이거든요. 근데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산화질소입니다. 그것이 지금 중국 정부가 시행한 바이러스 봉쇄 조치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네, 인류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네, 깨끗해졌죠. 네, 그리고 우리도 이제 비슷하게 조치를 취했거든요. 네, 이렇게 좀 이거보다는 깨끗해졌잖아요. 네, 이렇게 지구가 회복할 시간을 갖는 거고요. 만약에 같은 사진을 지금 유럽에다가 찍었다면은 여기랑 비슷할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지구가 회복되기 시작한다. 두 번째가요, 네, 경제가 숨고르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은 주식시장도 막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래서 이거 그렇잖아도 어려운데 불황이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이것 때문만 그러냐?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진실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진실은 뭐였냐면은 이 코로나19 이전의 상태가 버블이었다는 겁니다. 버블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생산하려고 하고 더 소비하려고 하니까 자꾸 도박판에서 판 키우기라 그러죠. 네, 이 돈을 따려면 말이죠. 판을 키워야만 크게 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더 가지려고 판 키우기를 한 거죠. 네,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버블이 됩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요. 이 버블이 꺼지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숨고르기가 되는 거고요. 네, 여기서 벗어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버무리다기보다는 한 키우기가 아니고 필요해서 경제 구조를 만드는 탄탄한 과정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긍정적인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시기야말로 내 몸만 회복을 위한 최고의 기회라는 거죠. 네, 이게 어떻게 그럴까요? 일단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네, 이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면서요. 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의 구성 요소에 한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내 몸맘인데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네, 두 번째가 내 성취입니다. 네, 내 성취라는 것은 뭐 학생들한테는 학업이 되겠고요. 직장인들한테는 일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됐어요? 네, 전부 다 안 하게 됐죠. 두 번째가 내 관계입니다. 내 관계라는 것은 뭐 가족 관계, 친구 관계, 동료 관계, 뭐 고객 관계 이런데 이게 전부 다 줄어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만남도 거의 없고요. 모임도 없고요. 집회도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만나서 하는 일이 주로 뭐겠어요? 네, 주로 비교하기, 경쟁하기, 싸우기, 지적하기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든 거죠. 대신 뭐가 늘었을까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었습니다. 네, 그 관심을 뭐라 그러냐면 정치라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위정자들이 뭘 잘하나 이걸 이제 계속 감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것도 감시하고요. 사회 환경에 대한 감시입니다. 예, 그리고 뭐 감염자들이 확진자들의 동선은 뭔가 이것도 감시를 하는 거고요. 혹시 지나가는 누군가가 나한테 옮기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는 거죠. 네 번째, 내 몸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내 몸마음과 일상은요? 네. 제일 많이 하게 된 게 뭐죠? 과거에 비해서? 네, 제일 많이 하게 된 것은 TV, PC, 스마트폰입니다. 네,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지루해합니다.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뭐가 줄고 뭐가 늘었을까요? 크게 보면은요, 이 머리 쓰기가 는 겁니다. 네, 생각하고 느끼는 게 는 거고요. 네, 뭐가 줄었어요? 몸으로 하는 게 다 줄어버렸습니다. 네, 머리 쓰는 게 늘고 몸 쓰는 게 줄어든 거죠. 이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화제를 잠깐 돌려서요. 지나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나침에 대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나침이 모든 원인이라고요. 뭐의 원인이요? 고통의 원인, 병의 원인, 심지어는 노화까지의 거의 모든 원인입니다. 단 하나로 봐서 제일 큰 원인이죠. 지나침에는 2개가 있습니다. 힘든 지나침, 두 번째가 보람찬 지나침. 네, 힘든 지나침은 뭐 누구나 다 아는 바로 그 힘듦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라고도 하죠. 보람찬 지나침. 네, 내가 지나치는데 보람차요. 그게 뭘까요? 성취를 하느라고 지나친데 그거는 보람차요. 또는 희생과 헌신을 하는데 이것도 보람차요. 내가 뭔가 그래서 남한테 도움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보람차요. 네, 그런데 이게 지나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몸마음이 최고조로 됐을 때 이게 아마 이제 뭐 청년 시절이 아닐까 싶어요. 청년 시절부터 이게 지나침, 그때 내가 가진 것보다 조금 더 쓰는 게 지나침이죠. 그 지나침을 갖다가 계속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지나침이 누적이 되겠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갖다가 이제 몸맘력, 몸과 마음의 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가장 비슷한 말이 기력이고요. 제가 왜 몸맘력이라고 이렇게 분리를 하냐면은 과거에는 몸의 힘이었거든요. 체력이라는 게 몸의 힘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몸 쓰는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졌습니다. 대부분은 다 마음을 쓰는 거죠. 네, 그래서 마음의 힘, 이걸 이제 맘력이라고 하고요. 합쳐서 몸맘력이라고 합니다. 청년 시절이 뭐 거의 최고고요. 이때부터 지나침이 누적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천천히 계속 내려가겠죠? 예, 그러다가 이 생체, 네, 사람의 몸 또는 뭐 동물의 몸도 마찬가지지만은 역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네, 역치를 지나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 증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네. 증상이 생기죠. 이게 이제 계속 지속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병이 생기죠. 예, 그러다가 그래도 개의치 않고 그대로 가잖아요. 지나침이. 예, 그러면은 정말 뭐 중병이 되던가, 정말 폐인이 되던가, 아니면 노화가 빨리 진행되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갖다 뒤집어 놓고 보면은요. 이때가 바로 이전까지는 몰랐죠. 왜냐하면 아무 증상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었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때가 바로 회복하는 바로 그때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내 몸맘 회복을 위한 최고의 기회라는 겁니다. 내 몸맘 회복 훈련. 제가 정말 거의 매번 강의 시대마다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네. 이렇게 같은 시간에 꼭 먹는 거를 주식이라고 하고요. 주식이 아닌 걸 간식이라고 하잖아요. 네, 간식도 드셔도 됩니다. 단지 내가 같은 시간에 반드시 먹으면 주식, 그 외에 먹으면 그냥 간식이라고 하고 그냥 드시고 싶은 대로 드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10% 덜하기. 예, 근데 지금은 뭐만 한다 그랬어요? 예, 특히 이제 TV, PC, 스마트폰만 주로 하잖아요. 몸은 안 쓰고. 네, 그래서 그걸 줄여야 돼요. 네, 적어도 그걸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10% 줄이기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남는 시간에 도대체 뭘 하냐? 이게 이제 관건이고요. 그때 제가 하라는 게 바로 쉼 훈련이거든요. 네. 쉼 훈련을 하면은요. 네. 그러면은 이제 숙면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이제 숙면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걸 명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명상도요. 내가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겁니다. 내 머리를 가지고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쉼이라는 건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말로 하면은요, 멍빈둥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나요. 네, 무슨 생각도 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도 계속 멍, 네, 또는 빈둥, 또 계속 멍,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제 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일 잘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까 해요. 그래서 이제 잠과 활동인데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이랬습니다. 네, 잘 자고, 네, 일어날 때 발딱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활동을 하죠. 네, 그러다가 약간씩 쉽니다. 이렇게. 네, 또 활동을 하고 또 쉬고요. 또 활동을 하고 또 쉬고요. 네, 그리고 밤이 되면은 또 쉽게 잠이 들고 누가 업어가도 모르고 잘 잤다가 다시 기상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잠과 활동이죠. 근데 실제는 어떨까요? 네, 실제는 이렇습니다. 네, 다시 이제 잠이고요. 아침에 기상할 때 쉬운가요? 정말 힘들게 기상을 합니다. 또 활동, 그게 뭐가 됐던 그게 쉬운가요? 힘들게 또 활동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졸아요. 이렇게 좁니다. 또 활동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밤이 됐어요. 네, 그래서 자야 돼요. 근데 잠이 오나요? 또 잠들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꾸 깨요. 네, 이렇게 자꾸 깹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아침이 일어나기가 힘들고, 이거를 이제 반복하는 거죠. 네. 이게 현재의 상태라면은, 네,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거의 이제 같은 훈련인데요. 네, 말씀드리는 쉼을 하루의 기본 모드로 해라. 예, 그리고 이젠 잠자려고 하지 말고 쉬려고 해라. 라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쉼 훈련입니다. 네,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잠에서 일어날 때 발딱하고 기상을 합니다. 네, 이게 좀 훈련이 필요하죠. 벌떡 기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바로 활동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중간쯤 가서 쉼을 기본으로 하라는 거죠. 이전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활동을 하고 쉬고, 활동을 하고 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쉬다가 내가 원하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또 쉬다가 원하는 활동을 하고요. 또 쉬다가 원하는 활동을 하고요. 사실 활동하는 양을 보면은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아까 똑같이 그랬거든요. 차이점은 뭐냐면 기준점이 활동하다가 쉬는 게 아니라 쉬다가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쉼이 기본 모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쉼을 기본 모드에서 하루를 보낸 다음에 이제 밤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네, 밤이 됐을 때는 네, 졸려야만 눕는 겁니다. 자려고 눕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처음엔 잘 안 됩니다. 잠이 잘 안 들죠. 그러면 또 일어나서 쉬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이걸 조금만 연습하시잖아요. 네, 졸려야만 눕는다. 바로 잠이 안 들면 다시 일어난다. 그런데 뭘 하는 게 아니다. 다시 또 쉰다. 네, 계속 멍빈둥하면은요. 자꾸 연습하면은 다시 아까 생각했던 바로 어릴 때 그 상태로 돌아갑니다. 밤에는 누가 업어가도 모르고요. 네, 아침에 깨어나면은 상쾌하고 깨어있는 동안은 반짝반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쉼 훈련을 하잖아요. 제대로 하면은요.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안절부절입니다. 이게 뭔가를 정리해야 되는데 자꾸 안절부절하게 돼요. 네,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게 당연하죠. 그래도 계속 정리하지 말고요. 내 몸에 맡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멍빈둥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가 돼요. 그게 뭐냐면은 무료, 심심, 답답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고요. 또 이것도 당연한 거니까요. 그대로 넘어가세요. 그러면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인 세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울입니다. 우울감이 느껴져요. 뭔가 의욕이 없고요. 재미가 없고요. 이렇게 느껴져요. 네.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잖아. 이건 내가 우울증에 빠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과정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요 단계까지 2주 정도만 해보세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네. 몸도 편안해집니다. 예, 그리고 여유가 생깁니다. 근데 저절로요. 내가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냥 몸에 맡기고 이렇게만 훈련해 보세요. 예, 정말 그렇게 될 테니까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 뭔가 하셔도 되는데요. 아직도 뭔가 할 단계는 아닐 거예요. 지금부터 2주 하신다고 해도. 예, 그러면은 그때부터 혹시 안 하신 분들은요.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네, 운동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운동은 이것도 이제 제가 강의 시간에 늘 말씀드리지만은 매일 운동의 밀당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운동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지 일주일에 몇 번 뭐 하루에 30분 이상 숨차게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고요. 그냥 어떤 운동이든지 매일만 하시면 됩니다. 내일 또 할 건데 오늘 지나칠 필요 없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조금이라도 하세요. 어떤 운동인지 간에 뭐 걷기도 좋고요. 뭐 줄넘기도 좋고요. 뭐가 됐든 관계없습니다. 하시면은요. 이제 다음 날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날이 기준이 됩니다. 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만큼 하시든지 컨디션이 좋으면 조금 더 하시든지 컨디션이 나쁘면 조금 덜 하든지 네, 그래도 아주 나쁠 때도 안 하진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이라도 맛만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세게 하느냐가 아니라 매일 하는 거라는 거죠. 매일만 하면은요, 밀당을 하다 보면은 몸이 알아서 점점 내 몸에 맞춰서 세게 돼요. 만약에 정하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며칠밖에 못 해요. 그런데 매일만 해보세요. 예, 반드시 끝까지 이어갑니다. 그동안 코로나19가 심각한 위기라고 불안해 하셨나요? 아닙니다. 네, 코로나19의 상황은 내 몸맘을 회복하기 위한 최고의 기회입니다. 머릿속으로 지나침을 지속하기보다는요, 쉼을 함으로써 내 몸맘을 회복하기 바랍니다.